요즘 수익형 부동산 매수하려고 보면 수익률이 참 저조한 상가들이 많죠. 거기다 일정 요건인 상가들은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이 5%, 과거에 9%에서 5%로 낮아지게 되었죠. 임대료 증액의 상한 5%,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까요? 부동산TV 리얼입니다.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이 임대차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 임대인의 해지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하고 2002년 8월 26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에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대항력,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충족돼야 됩니다. 이 요건, 그게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차임이 3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월차임 곱하기 100. 즉 3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인 5천만 원을 더합니다. 얼마가 되죠? 4억입니다. 이 4억이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지역별 금액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역별 기준금액에 들어와야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체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벗어난 임대차일 경우 임대료 상한선인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2배, 3배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시작되게 되죠. 물가 상승, 주변 임대료 상승, 조세, 공과금 인상, 금리 변동,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 관리, 수선 비용 등의 변동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주장하는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와 맞지 않다는 상당성과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증액 불가 특약이 없어야 하겠죠.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10% 정도를 인상하겠다고 요구하셔야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법 적용을 받는 5% 상한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에 포함되는 임대차일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청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2020년 9월 29일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5%, 감액은 제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증액 청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라 되어 있어 그 증액이 불가합니다. 즉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은 것을 5%씩 한꺼번에 누적해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래에 대한 증액만 인정하므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1조 3항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감액 제한이 없어서 많이 내려줬는데 코로나가 끝나게 된 경우에요. 그럼 다시 올리려고 할 때, 즉 증액하려 할 때 5%씩 계속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깎아줬던 당시에 감액 전 올차임에 달하는 월세 금액까지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증금과 월차임 중 한 가지만 올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답은 둘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5% 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고 또 월차임도 5% 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5%로 인상합니다. 그럼 1,050만 원이 되겠죠. 다음으로 월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5% 인상 시 10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 다 각각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보통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계산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면 월차임이 105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월차임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인상한다거나 혹은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월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차임은 10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아 각 5%까지만 둘 다 인상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월차임 부분에 대하여만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는 다른 임차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을 위한 재계약의 경우도 이 제한이 포함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대료 5%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고생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착한 임대인 이런 분들도 사회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증액에 대한 청구는 상한은 있지만 감액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 서로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이었습니다. 녹화 안 눌렀다. 깜짝 놀랐다.